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굉장히 바쁩니다. 내일까지. 그래서 방송을 쉬려고 하다가 그래도 짧은 거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저희 회사 이룸의 임대 거래 방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아닙니다. 요거는 2024년에 제가 썼는데 이미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명무실화된 상황입니다. 요대로 지금 하지를 않습니다. 자, 제가 요거 얘기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문의는 옵니다. 근데 제가 임대 의뢰를 받을 수 없으신 분들이 거의 90%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해당되는 분들만 제가 임대 거래를 받는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자가 없으신 분들 아예 받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비자 없으신 분들 12개월 전체를 다 내게 되면 저희들이 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12개월 다 내라고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12개월 다 내시고 그리고 나서 몇 개월 안 살고 나가야 되잖아요. 집을 정말 함부로 쓰고 파손이 많이 된 상태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절대로 비자 없으신 분들한테는 임대를 주지 않습니다. 12개월 전체의 돈을 내셔도 안 해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1년 산다라고 하고 한두 달 살고 나가게 되는데 대부분이 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임대를 안 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가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고객이 한국 커뮤니티에서 캡처해서 보내주더라고요.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냥 12개월 거 하고 한 달 살고 나가면 되지.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제지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어떤 어머니가 여기에서 애 학교 그러니까 국제학교 보내고 2년 동안 산 집이 있습니다. 그때 너무나 깨끗하게 쓰고 월세도 한 번 안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주인이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한국인이라고 하면 그냥 프리패스로 임대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 초에 교수님 한 분 임대를 넣어드리는데 좀 교수님이니까 좀 좋은 집에 넣어드리겠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집을 찾는데 한국인이라고 하니까 집을 안 주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들도 한국인이라고 하니까 안 받는 겁니다. 거기가 시내에 가까운 콘도다 보니까 그 콘도를 거래하는 에이전트들이 그런 경험들을 너무나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나가버린 경험을 많이 하면서 에이전트는 에이전트대로 고객 잃어버리고 집주인들은 또 화가 난 상태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 안 받는다라고 해버리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려드렸죠. 에이전트들 중에 한국 사람 안 받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점점 늘어나요. 자, 그런데 저희들은 애초에 6개월 이하의 임대는 절대로 받지를 않죠. 자, 거기다가 저희들은 앞에 얘기했듯이 12개월 전체를 주는 것도 이제 안 합니다. 그러면 전부 12개월짜리 임대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12개월짜리 임대를 받으시려면 당연하게도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12개월이냐? 원래 법적으로, 그러니까 커미션이죠. 수수료가 정상 발동되려면 6개월 이상 임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콘도에 가보면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6개월 이하는 등록해주지 않는다는 콘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콘도들은 대부분 괜찮은 관리회사에서 들어와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래도 10년 안쪽에 있는 콘도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한 20년, 30년 된 저기 푸른퐁 통로 가면 하얀색 있죠? 거기 가보시면 제대로 된 관리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니까 1층에 부동산도 아니고 뭐 관리소도 아닌 이상한 아줌마 한 명 있죠. 그 사람이 임대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데는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그냥 뭐 몇 개월 이런 거 집주인하고 상의해서 그냥 주고 그래요. 그런데 정상적인 콘도들은 6개월 이하는 원래 해주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6개월 이상 살려고 하면 무조건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비자가 없으신 분들은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봐도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비자가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DTB 비자라고 있죠. DTB 비자. 여기 보시면 DTB 비자는 저희들이 비자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18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최근에 DTB 비자로 계좌 만드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이 그거 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DTB 비자 가지고 임대를 받으러 오면 저희처럼 거부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게 공짜가 아니고요. 요즘 브로커 해서 만들려고 하면 15만 바 정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DTB 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문의하셔봐야 저희들이 비자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자들은 다 동등하게 저희들이 해드립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노동비자, 그러니까 워크퍼밋을 가지고 계신 분 최고로 우대해드리고요. 이분들은 집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찾아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학교 이제 자녀들 보내기 위해서 오신 분들, 요분들은 이제 학교에서 이제 보호자로 비자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실제로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다 되는 건 아니고요. 태국에는 돈만 내면 그냥 입학시켜주는 이상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 출신들은 전부 다 저희들이 제외합니다. 외국 애들 보면 꽤 있어요. 임대 받으러 오다 보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줄라롱권이나 카세사시나 타마사시나 시나까린 위로시나 이런 학교를 다니는 분들은 뭐 그냥 제가 찾아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은퇴비자 그리고 엘리트 비자 전부 다 문의가 오면 내용을 듣고 확인해서 저희들이 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만 어떤 분들은 저희들이 안 하느냐, 저희들이 전부 다 뭐 파악을 하겠죠. 그분에 대해서 파악을 했을 때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저희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법인이 있다라고 해도 동반자들은 예를 들어서 워크퍼밋이 없거나 비자가 없으신 분이다 이랬을 때는 저희들이 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한국은 여자분들도 남자분들만큼 흡연을 많이 하시는데 흡연자는 저희들이 받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피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모험을 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흡연자는 받지 않는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태국은요, 자기 집에서도 담배를 피면 안 됩니다. 새 집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돼요. 물론 조금 오래된 집들은 베란다에서 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지간한 새 집들은 아예 못 핍니다. 피면 5,000바 벌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술을 한 잔 먹고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층이면 30층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귀찮거든요. 그러면 화장실에서 피워버리고 그럽니다. 이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흡연자는 임대를 받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욕먹어요. 그래서 임대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해 드리는 분들은 비자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기본 임대 기간은 1년입니다. 물론 뭐 8개월, 10개월 이러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자나 워크퍼밋 다 있으신 분들은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저희들이 찾아드립니다. 그리고 흡연자는 저희들은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동반자 내용상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저희들이 받지를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타이트하게 해놨느냐, 요거 안 먹고 임대 안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다만 임대를 구해야 되는데 갈수록 한국 사람들 임대 구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도움을 청할 때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정말 태국에 와서 살아야 되는데 집 구하기 힘들다,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구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 예를 들어서 주재원 얘기를 해드릴게요. 주재원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사에서 세금을 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희들이 임대를 찾아드리지 않습니다.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태국 집주인들은 임대소득세를 안 냅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은 아예 세금 코드를 안 받고 있어요. 그럼 그걸 하려고 하면 세금 코드를 다 받아갖고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싫죠, 당연히. 여러분 같아도 안 하겠죠. 그래서 주재원들은 직접 회사에서 돈을 받아서 입금하셔야 되지, 회사에서 세금 떼고,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거래는 안 하고요. 그런 집도 찾아드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직장이 세인트루이스역이에요. 그런데 세인트루이스역이면 돈이 있으시면 그 주변에서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 지역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인트루이스역에 빠르게 갈 수 있는 저렴한 지역을 찾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꼭 전혀 상관없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집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임대 거래 안 합니다. 그래서 집 막 여러 군데 에이전트한테 연결해갖고 이 집도 보고 저 집도 보고 하실 분들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같은 콘도에서 에이전트 2명 물고 해봐야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서로 다 알아요. 나중에 욕만 먹습니다, 뒤에서. 그래서 한 콘도에 갔을 때는 하나의 에이전트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개 보실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욕 안 먹게. 대신에 저희들은 내용 다 들어보고 딱 맞는 콘도만, 그 콘도에서 집을 여러 개 보여줄 수는 있지만 콘도를 여러 개 저희들이 보여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 안에 없으신 분들, 그리고 이 규정이 싫으신 분들은 다른 회사나 다른 분들한테 문의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제가 내일까지는 바쁘니까 토요일 날 시간이 되면 블로그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전 방콕에서 고마주셨습니다.